폴란드나 유럽 각국이 생각하는 건 러시아가 한 번 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지금 1년에 거의 50대 미만만 생산이 돼요. K2 전차 같은 경우에 1년에 지금 한 100대 넘게 양산이 돼요. 사실 성능 면에서 오히려 우리 K2 전차가 훨씬 더 앞서요. 메이드 인 폴란드지만 좀 넓게 보면 메이드 인 EU K2 전차가 나오는 거예요. 유럽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겠죠. K2 전차 관련돼서는 유럽 내 핵심 기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 관련돼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2차 계약이 좀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2022년에 저도 이제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이게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좀 방식이 독특해요. 그래서 22년도 7월 27일에 현대로템하고 폴란드 군비청, 우리로 치면 이제 방위사업청입니다. 방위사업청하고 기본 계약을 우선 체결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뭐였냐면 K2 전차 긴급 소요분, 이제 개필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K2 개필러, GF로 많이 표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폴란드 현지에서 양산하게 될 K2 PL 1000대 물량에 대한 기본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건 폴란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행 계약이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이행 계약을 그 다음날 맺었는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K2 GF 개필러, 그러니까 긴급 소요분을 계약을 그때 했고,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월 1일에 한 거는 2차 이행 계약 요걸 했는데, 근데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그럼 배경이 뭐냐? 사실 이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2차 이행 계약에는 K2PL, 그러니까 폴란드 육군의 작전 요구도를 반영한 폴란드형 전차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지 생산하게 되면 면허 생산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현대로템이 지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산 설비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협상이 굉장히 오래 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이제 폴란드에 있는 PGZ라는 국영 방산업체에서 생산을 하는데 PGZ 사장이 전 정권 사람이었던 거야. 전에 정권하고 약간 이게 마찰이 있었어요. 그리고 PGZ가 폴란드 정부하고 가격 협상을 했는데 너무 가격을 높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 소문에 의하면 전차 한 대당 가격을 거의 1,000억 원을 불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 정부 입장에서도 야 이러면은 레오파르트 2보다도 훨씬 비싼데 이걸 어떻게 사냐. 그래서 그런 이제 가격 협상과 관련된 폴란드 PGZ와 정부 간의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증하고 이제 수출 금융 문제, 우리 정부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22년도에 1차 이행 계약하고 한 23년도쯤에는 마무리되지 않겠냐, 2차 이행 계약이. 근데 생각보다 시간을 오래 끌었죠. 한 3, 4년 되는 시간을 끌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체결을 했어요. 근데 그럼 폴란드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결을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도 상황이 급합니다. 왜냐?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연관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아직 지금 전쟁이 거의 3년 차 이상을 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지금 폴란드나 유럽 각국이 생각하는 건 러시아가 한 번 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차를 적정 수량을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2차 계약을 이번에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육군 같은 경우에는 전차가 4종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들여온 K2 GF, 미국에서 들여온 M1A1, 그 다음에 M1A2 계열 전차,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독일에서 온 레오파르트 2 계열 전차가 있고,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만든 T-71을 개량한 PT-91이 있어요. 4개 전차를 지금 운용 중인데, 참고 말씀드리면 우리 육군은 한 3종류의 전차를 운용하고 있어요. K1이 있고 K1A2가 있고 K2 다 국산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기네 나라가 전차를 만들어서 배치한 나라가 사실 극히 드물어요. 선진국도 빼고는. 근데 우리나라는 중요한 건 다 국산 전차다. 근데 이제 레오파르트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폴란드군이 쓰고 있는 건 최신형 전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독일군이 쓰던 걸 폴란드에 이제 줬어요. 그러면서 쓰는 것도 있고, 거기에는 또 최신형으로 새로 산 것도 있고,
좀 종류가 복잡합니다. 근데 K2 전차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 지금 폴란드군이 운용 중인 레오파르트 2는 신형 전차는 아니에요. 다 좀 옛날 전차인데 좀 성능 개량을 해서 좀 업그레이드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로 지금 재군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뭐 협박도 했죠. 나토 회원국들한테 국방비 5% 써. 그러면서 지금 그래서 합의가 된 게 순수 국방비는 한 3.5% 쓰고 GDP 대비 3.5% 쓰고 1.5%는 이제 군사 작전과 관련된 지원 시설들, 뭐 도로, 항만, 통신 이런 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재군비라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차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다 옛날 전차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전차를 한 국가가 자체 개발하려면 최소 200대 혹은 300대를 만들어야 경제성이 맞아요. 근데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동안 이제 독일이 만든 레오파르트 2를 사서 쓴 이유가 뭐냐면 만들어봤자 손해야. 경제성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200대, 300대를 굴린 나라가 유럽에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 영국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많이 만드는 독일 걸 그냥 사 쓰자. 그리고 독일이 이제 유럽의 중심에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근데 독일도 문제가 뭐냐면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지금 1년에 거의 50대 미만만 생산이 돼요. 그렇게 따지면 유럽 다른 나라의 수요를 감당을 못하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같은 경우에 1년에 지금 한 100대 넘게 양산이 돼요. 생산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가격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에서 나오는 레오파르트 전차 최신형 가격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 수출한 K2GF는 순수 전차 가격은 한 130억 정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교육, 유지 보수, 관리 이런 게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당 가격이 한 200억 해요. 그러면 레오파르트 2 최신형 전차 살 돈이면 K2 전차 2대 사죠. 교육까지 다 정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사실 성능 면에서 오히려 우리 K2 전차가 훨씬 더 앞서요. 그리고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핵전쟁 상황에서도 작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러시아에서 들어온 기술인데 이제 K2 전차 이 포탑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차폐 장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전쟁 상황에서도 물론 핵폭탄이 터지는 데서는 어쩔 수 없지만 방사능이 오염된 혹은 방사능의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에서도 전투를 할 수 있다. 반면에 레오파르트 2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레오파르트 2 말고도 이제 M1A2 계열도 지금 운영 중인데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겪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미국에서 들여오긴 했는데 K2 전차나 레오파르트 2는 디젤 엔진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1,500마력 디젤 엔진을 쓰는데 이전에 우리나라 K2 전차도 독일산 디젤 1,5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을 썼어요. 근데 이제 국산화를 다 했고 변속기도 이제 국산을 했고. 근데 미국의 M1A1이나 M1A2는 가스 터빈 엔진을 써요. 그러니까 항공기용 엔진을 개조해서 전차에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저는 실제로 이제 주한미군의 M1A2 전차를 훈련하는 거를 취재해 가서 봤는데 가스 터빈 엔진은 소음이 적어요. 그러니까 항공기처럼 엔진 소리가 슉슉슉슉 소리밖에 안 나요. 물론 이제 궤도가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나긴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디젤 엔진을 장착한 전차보다는 조용해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연비가 안 좋아요. 기름을 거의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정비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스터빈 엔진은 항공기 엔진을 개조를 해서 전차에 장착했기 때문에 항공기 엔진 정비하듯이 좀 이렇게 고단계의 정비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폴란드가 문제가 이거 사긴 샀는데 엔진 정비에 굉장히 머리를 아파해요. 근데 K2 전차는 이제 폴란드군이 많이 쓰는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폴란드 일각에서도 지금 이 M1A1, M1A2 계열 전차 운용하면서 너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고장 나면 수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쩌면 이제 미국의 M1A2 전차보다도 우리나라가 만든 K2 전차를 더 추가 구매할 수도 있다라는 좀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모양은 우리 육군이 쓰고 있는 K2 전차랑 똑같습니다. 근데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제 몇 가지 옵션이 좋아졌어요.
그 옵션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이제 능동 방어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2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 포탄 그리고 드론을 요격체를 발사해서 요격을 합니다. 그런 또 장치가 달려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RCWS라고 그러는데 원격 사격 무기 통제 체계가 달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12.7mm 중기관총을 달고 거기에 차 안에서 모니터를 보고 이제 리모컨을 조종하는 일종의 그런 중기관총 발사 장치입니다. 뭐 이전에는 보통 우리 K2 전차 잘 보시면 이 전차장이 이제 이 12.7mm 중기관총을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쏘고 그랬는데 차 안에서 쏘니까 생존성이 높아지죠. 요게 이제 추가됐고 또 한 가지로는 전파를 교란해서 드론의 가동을 막는 대드론, 드론 제모도 추가가 됐어요. 그럼 왜 폴란드 육군이 이런 요구 조건을 내세웠을까? 그러니까 이게 다 우크라이나전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 잘 보시면 이제 뭐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에 의해서 전차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옵션을 달게 되면 그런 걸 다 대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K2PL이 아마 향후에 단순히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K2를 사려는 그 폴란드 인접 국가도 있습니다. 루마니아도 있고 슬로바키아도 있고 몇몇 나라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나라들에 이제 판매하게 될 이제 핵심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차 이 계약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폴란드에 메이드 인 코리아 K2 전차를 납품을 했다면 이제 K2PL이 이제 현재 생산되면 메이드 인 EU 물론 이제 메이드 인 폴란드지만 좀 넓게 보면 메이드 인 EU K2 전차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잘 보시면 유럽이 이제 재군비를 하면서 이게 똘똘 뭉치고 있어요. 유럽산 아니면 이제 안 사겠다. 물론 이제 미국 무기는 사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K2PL이 현지에서 양산이 되게 되면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중요 구성품 우리나라에서 가져가지만 그러면 메이드 인 EU로 유럽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느냐? 지금 폴란드가 샀잖아요. 뭐 다른 나라가 하나 더 사. 그러면 2개 EU 회원국이 사면 유럽연합에서 좀 장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그동안 이제 유럽에서 생산된 전차는 딱 두 나라밖에 없었어요. 이제 프랑스가 있었고 독일이 있었는데 프랑스는 지금 이제 르클레르라는 전차를 거기에 단종이 됐고 독일은 이제 레오파르트 2 계열 전차를 만들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 생산량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유럽 여러 나라의 그런 수요를 감당을 못해요. 근데 지금 이제 K2PL이 폴란드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유럽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레오파르트 2가 이제 생산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폴란드에서 만드는 K2PL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K2 전차의 유럽 시장에서의 기회 창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또 한 가지로는 단순히 전차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관리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기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K2 전차의 유럽 공장뿐만 아니라 정비센터도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일례로 이런 거죠. 우리가 자동차 샀는데 가까운데 AS 센터가 있으면 훨씬 쓰기 좋겠죠. 그런 비슷한 논리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K2 전차의 유럽 내 경쟁력이 향후에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다른 나라들까지 이제 추가 구매하게 되면 정말 K2 전차는 유럽 내에서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방산의 특히 이제 K2 전차 관련돼서는 유럽 내 핵심 기지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이번에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좀 2차 계약에서 좀 부각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전차를 운용하려면 전차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또 전차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량 전차, 군한 전차, 이제 개척 전차가 있는데 교량 전차는 말 그대로 이 전차 위에 다리를 싣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뭐 폭이 넓은 이런 장애물이나 이런 거 건널 때 이 교량을 펼쳐서 전차가 넘어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군한 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 고장 나면 전차를 수리하고 전차를 끌고 가야 되는 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레카차 같은 전차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군한 전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전차를 못 가게 뭐 대전차 방어막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거를 깨부수고 통과할 수 있는 전차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개척전차예요. 근데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교량 군한 개척전차는 다 지금 K1 전차 차체를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뭐 K1 전차 차체를 활용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K1이나 K1A2 차체를 활용한 거는 수출을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K1 전차하고 K1A2는 미국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이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수출을 하려면 미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수출 허가를 잘 안 내줘요. 전에도 한번 수출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안 됐던 이유가 미 정부가 안 돼 하면서 이제 수출을 못 했는데, 이번에 2차 개혁을 하면서 K2 전차 차체 기반의 교량 군한 개척, 이게 한 81대가 이번에 이제 폴란드 육군이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K2 전차가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2 전차 물론 이제 전투를 위한 전차지만 이거를 지원하는 전차들도 이번에 완전히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완전체로 수출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지금 이제 폴란드 인접국인 뭐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뭐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유럽 내에선 있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중동입니다. 지금 중동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 전차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오만, 그다음에 뭐 요르단,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 노후 전차가 많아서, 그래서 올해 이제 UAE 아부다비에서 아이덱스라고 중동에서 가장 큰 전시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현대로템이 K2ME, 그러니까 중동형 K2 전차를 이제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이제 동유럽, 중부유럽 다음으로 이제 수출이 좀 유력한 곳이 바로 이제 중동 지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